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뉴욕 양키스와 7년 계약이 끝난 다나카는 다른 메이저리그 팀으로 이적하는 대신 스가노의 8억엔을 넘어서는 연봉 9억엔, 2년 18억엔의 1군 리그 국내 선수 역대 최고 연봉 계약을 맺고 친정팀 라쿠텐 골든 이글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년 1,720만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860만 달러가 되는데요. 양키스에서 다나카의 평균 연봉은 그 2.5배인 2,200만 달러였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따낸 계약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 다나카가 2,214만 달러, 2위 다르비슈가 2,100만 달러, 3위 류현진이 2,000만 달러, 4위 추신수가 1,857만 달러입니다. 다나카는 옵트아웃 권리를 보장받았는데요. 1년 후 옵트아웃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 내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불가능하지만 메이저리그 팀으로의 이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나카는 1년 만에 메이저리그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79승을 거두고 돌아가고 다나카도 78승에서 일단 복귀함으로써 124승의 박찬호와 123승의 노모에 이은 메이저리그에서 100승을 달성하는 역대 세 번째 아시아 투수는 현재 71승으로 다나카를 7승 차이로 뒤쫓고 있었던 다르비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대로라면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역대 최고의 아시아 투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류현진 선수는 현재 59승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매년 14승 정도를 올려야 100승 달성이 가능한데요. KBO 리그에서 98승을 올리고 진출했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100승을 거두고 돌아와서 KBO 리그 100승도 달성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을 내봅니다. 한편 다나카가 기록한 조정 평균 자책점 114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메이저리그에서 700이닝 이상 던진 아시아 선발 투수의 순위를 보면 1위는 131인 류현진, 2위는 125인 다르비슈, 3위는 115인 구로다, 4위는 114인 다나카, 그리고 마치 작가는 99, 박찬호와 노모는 똑같이 97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2001년까지 107이었지만 텍사스 이적 후 86에 그치고 맙니다. 한편 노모와 박찬호처럼 통산 조정 평균 자책점이 97인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투수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는 2018년 데뷔 시즌에 선발 10경기에서 4승 2패, 3.31을 기록하고 조정 평균 자책점도 127로 좋았는데요. 하지만 한 해 쉬고 투수로 다시 돌아온 지난해 2경기에서 1과 3분의 2이닝 8볼넷 7실점, 평균 자책점 37.80을 기록하고 통산 조정 평균 자책점이 127에서 97로 하락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팬미팅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욕심이 지나쳤다. 투수로서의 복귀가 너무 빨랐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오타니는 코로나19로 인한 개막 연기와 마이너리그 시즌 취소로 인해 마이너 재활 경기나 시범 경기 등판 없이 돌아온 최초의 토미존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최악의 복귀가 됐습니다. 에인절스의 새로운 단장이 된 피트 미나시아는 오타니의 기용 계획에 대해 일주일에 하루 선발로 나서고 3경기에서 4경기를 지명타자로 뛰는 지금까지의 기용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었을 때 오타니를 직접 스카우트한 경험이 있는 미나시아는 건강한 오타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투타 겸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타니는 데뷔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요일을 정해놓고 등판하면서 그 사이 3경기에서 최대 4경기를 지명타자로 출전하게 될 텐데요. 에인절스는 월요일 경기가 적기 때문에 현지 일요일 낮 경기에 오타니를 등판시키는 지금까지의 기용법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에인절스 선발진은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질 수 있는데요. 비록 파인타르 폭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에인절스에 합류한 후 11경기에서 6승 3패 3.29를 기록하고 1선발 역할을 한 딜란 번디, 12경기에서 4승 3패 4.46을 기록하고 규정 이닝을 채운 좌완 앤드류 히니, 11경기에서 2승 3패 3.99를 기록함으로써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골드글러브까지 차지한 3년차 그리핀 캐닝,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통산 83승의 좌완 호세 퀸타나,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트레이드 됐으며
뛰어난 스플리터를 가지고 있어서 오타니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통산 55승에 우한 알렉스 콥, 그리고 여기에 6선발 오타니까지 훌리오 테헤란을 믿었던 지난해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구성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에인절스는 트레버 바우어의 유력 행선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우어 쟁탈전은 현재 매츠와 다저스가 4년 1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제한을 같이 제시했고 에인절스는 영입을 포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인절스는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에서 뛰었으며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이후 캘러웨이 매직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최고의 투수 코치가 된 미키 캘러웨이 투수 코치가 성폭력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증언에 따르면 캘러웨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무려 5명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했고 피소를 당했는데요. 이에 에인절스는 스프링 캠프 시작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투수 코치를 바꿔야 하는 심각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캘러웨이는 매치의 감독이 되고 나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얼마 전 같은 이유로 해고된 제러드 포터 매치 단장에 이어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바우어 영입에 실패하고 캘러웨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에인절스는 투수 오타니의 활약이 절실한데요. 그렇다면 오타니의 성적은 어떨까요? 집스 프로젝션은 투타 겸업을 하는 오타니가 타자로서 454타석 2할 5푼살이 21홈런 62타점 14도루, 투수로서 12경기 5승 4패 4.12를 기록하고 타자로서 승리기여도 1.2, 투수로서 1.2, 도합 2.4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타자로서 2.7, 투수로서 1.1, 도합 3.8을 기록했던 데뷔 시즌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집스는 류현진의 예상 성적을 25경기 10승 6패 3.58, 승리기여도 3.0, 김광현을 25경기 8승 8패 4.05, 승리기여도 1.7, 김하성을 2할 6푼 7리 22홈런 103타점 18도루, 승리기여도 3.0으로 예상했고 최지만은 2할 4푼 5리 15홈런, 승리기여도 0.9였습니다. 얼마 전 사무국은 스프링 캠프지인 애리조나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개막을 한 달 정도 연기하고 연봉을 100% 지급할 테니 154경기 시즌을 치르자는 제안을 선수 노조에게 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선수 노조가 거절한 이유는 154경기 시즌이 굳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연봉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국은 162경기 시즌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과연 오타니는 투타 겸업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의 정상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풀타임 시즌을 보내게 된다면 오타니는 투수로서 샌디에고 김하성과 타자로서 토론토 류현진과 대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